안녕하세요. 동아대 학생 여러분, 이승화 강사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공기 같은 미디어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독서교육과 문화 콘텐츠학을 공부했고, 현재 교육혁신연구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권의 책을 썼는데요.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 교육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와 미디어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적용,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온라인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1강에서는 미디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트렌드 3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미디어의 어원이 미디움, 중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책, 영화, 웹툰, 뉴스, 드라마, 게임, 음악 등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영상 미디어로 한정지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인쇄 미디어인 책, 신문 등도 모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주요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아젠다 세팅. 세 번째, 아젠다 키핑. 네 번째, 게이트 키핑. 이 4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란 말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할 수 있죠. 프레임이란 책도 있고 다양한 심리학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요. 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 프레임이란 한정된 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적인 의미인 틀, 화면의 단위에서 지금은 생각의 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설명하는 유명한 그림 한 장인데요. 전체 상황이 보여주는 것과 영상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미디어는 결국 프레임 속에 한정된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큰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누군가에 의해 구성됩니다. 방송 PD, 촬영자, 감독, 작가, 기자 등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현실인 것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객관적인 미디어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특징은 아젠다 세팅입니다. 주요 의제를 설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수많은 사건 중에서 미디어에 노출되는 몇몇 사건이 주목받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에 한번 노출되면 그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는 연예인이나 주요 책들, 영화들 그런 것들을 함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의제 설정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예로 실시간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현재 대중의 인기, 관심도를 말해주는 척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것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또 앞으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우리의 관심거리, 대화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마케팅 회사 이벤트나 또 팬클럽 등이 특정 시간대에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연관 검색어도 만들 수 있고 실시간 검색어도 올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오른 검색어는 하나의 인기 척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사건들은 결국 하루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중 선별된 것들이죠.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일부분의 사건들, 그 사건들은 자체가 태생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업성, 관심도, 시일성, 수익성 등등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설정할 수 있는 것 또한 미디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량을 비교하는 수치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의 중요도도 중요도지만 인기도, 화제성 등등에 의해서 더 많이 몰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의제를 지키는 것을 아젠다 키핑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새로운 의제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의제를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내서 그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역으로 어떤 사건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사건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다른 사건들로 이제 관심을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제를 탈환하고자 하는 조용한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제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이런 아젠다를 선점하고 또 지키는 것인데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키핑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는 많은 관문을 거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관문을 거치며 수정되고 보완되며 우리 모습에 이제 앞에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 앞에는 수많은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취사 선택을 하고 편집하고 걸러서 우리 앞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책만 해도 편집자가 몇 번을 수정하는데요. 방송국에 나오는 특히 공중파나 이런 영향력 있는 매체에 나오는 것들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수많은 관문, 문지기를 거쳐서 취사 선택된 지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만의 기준에 의해 걸러진 상태인 것인데요. 또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방송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키핑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미디어를 접해야 될 것입니다. 미디어학자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만나 보았는데요.
그 미디어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내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내용과 형식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개별적인 특성은 온라인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 하나로 각자의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의미이며 문식성, 문해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곳에 혼합되어 쓰이고 있는데요. 뉴스 리터러시, 콘텐츠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등등의 의미로 많이 쓰이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멀티 리터러시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하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능력, 또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 네 가지를 중요 요소로 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처음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기본 능력인데요. 이것을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이라고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 능력에는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도 포함되는데요. 중독 예방에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체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이런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하기와 같은 강의가 의미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제대로 활용한다는 건 다양한 기능을 주체적으로 내 필요에 맞게 적절히 쓰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인데요. 지금과 같은 미디어 과잉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할 때도 가장 큰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온라인 2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가짜뉴스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에는 감독의 생각, PD의 생각, 사회적인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보고 걸러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음 미디어에 대한 소통 능력. 지금은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미디어를 통한 이런 사회적 소통 능력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익숙한 이런 기본 네트워크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적 책임, 그 민주적 참여활동 등도 이런 소통 능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댓글부터 다양한 SNS 글쓰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댓글 조작 사건 등을 통해 그 막대한 영향력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작성하고 판단하며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는 댓글이고 쉽게 쓰는 하나의 포스팅이라도 그 가치를 알고 건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미디어에 대한 창의적 표현 능력입니다. 창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말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찾는 인재상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목표가 되는 현실 속에서 그 기반을 미디어가 다져줄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 텍스트의 제작을 통해 자유롭게 내 창의력을 표현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술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력, 이것을 키우는데 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로 일컬어지는 개인 방송,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창작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창작에 대한 내용은 오프라인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패러다임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인쇄물, 우리가 아는 종이 글자로 담긴 그런 신문 같은 인쇄 미디어에서 영화, 텔레비전 같은 이미지와 영상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다음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에게 지금 네트워크가 많이 펼쳐져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소셜미디어까지 차근차근 이제 미디어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절적으로, 분절적으로 구분되진 않고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미디어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쇄물, 신문, 이 언어 리터러시가 중요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기호로서의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책, 이 종이책과 같은 글자에 대한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시 됐고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 읽는 능력이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로 조금씩 트렌드가 옮겨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영상 언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도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TV가 처음 나왔을 때 바보상자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었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무분별한 이제 수용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제 시각이 조금씩 대두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많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이런 글자를 우리가 기호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미지가 좀 더 편리하죠. 우리의 인지를 편리하게 하는 만큼 대신 이런 수용자를 좀 더 수동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고 하면 이미지와 영상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식의 걱정이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 PC가 일반화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굉장히 넓게 보급이 되면서 관련된 내용도 크게 집중이 되었는데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그 디지털을 이제 산업 기반에서도 많이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제 수용자의 입장보다 제작자의 입장에서 같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은 격차가 심하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컴퓨터를 매우 잘하고 1인 1PC가 있는 곳과 컴퓨터에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격차가 큰 세대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그리고 인공지능과 다양한 AR, VR부터 급격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미디어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새로운 리터러시 개념도 계속 추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은 온라인 2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미디어들이 서로 혼합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원 소스 멀티 유즈,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 OSMU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듯이 원작을 따로 두고 다양한 매체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책을 영화로 하거나 이제 영화를 책으로 하거나 이런 식의 변형이 자주 일어났으면 요즘은 이제 웹툰이 드라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웹툰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따와서 드라마화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미디어로 변형하는 것, 그리고 기존 웹툰들을 또 게임식으로 웹툰의 캐릭터를 잘 살려서 이모티콘, 게임식으로 새롭게 변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OSMU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요즘은 트랜스미디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랜스는 초월하다, 경계를 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미디어를 확장하는 개념을 넘어 함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구체적인 방법들로는 프리퀄, 시퀄, 리프트, 스핀오프 등이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가고 보충해 가면서 넓은 세계관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구성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퀄은 원작의 앞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고, 시퀄은 전편보다 시간적으로 지난 이야기, 후속편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원작의 앞과 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좀 더 풍요로운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관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원작 만화인 설국열차를 바탕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원작의 내용을 조금 의미만 차용해서 새롭게 구성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 앞에 또 프리퀄, 설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또 프리퀄 웹툰을 같이 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국열차라는 이야기의 앞과 그 내용을 좀 더 풍요롭게 구성을 해나갔고요. 그리고 매트릭스를 예로 들면 매트릭스도 매트릭스 원작 이후에 시퀄로서 후속편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매트릭스 세계관을 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리부트와 독립된 작품으로 파생하는 스핀오프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작품을 예로 들면 굉장히 익숙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스파이더맨이지만 이제 최신의 과학기술과 영상을 결합한 새로운 배우를 기용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다시 태어났고요. 그리고 배트맨도 다크나이트라는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배우, 또 새로운 스토리로 새롭게 리부트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감독과 배우,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서 리부트된 작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에 대한 기대감과 애정을 갖고 또 새로운 맛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중에 수많은 영웅물이 많지만 거기서 이제 스핀오프까지 더해진 우리에게 익숙한 마블의 세계관, 어벤져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어벤져스는 이 스핀오프가 가장 익숙한 세계관이기도 한데요. 어디서는 되게 조연이었지만 또 독립된 작품으로 나와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의 주인공, 하나의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계관은 다양한 캐릭터, 그리고 게임,
굿즈 등 산업을 확장하면서 큰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원래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서 다른 산업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맺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수 방탄소년단도 의례적으로 음악을 시작으로 이런 특색 있는 세계관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책, 웹툰,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 영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세계관을 구성해 나가면서 계속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그 내용들은 또다시 세계관에 보충해 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트랜스미디어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1강에서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가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만물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이 지금도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개별적인 미디어들의 변화 양상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